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이 정말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습니다.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인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활로를 틔워줘서 야권 내분이 예상이 됐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 반대하면서 야권 균열을 노린 카드가 되레 여권의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형국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댓글 조작에 대해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복권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 이런 반발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고 여권 관계자도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복권은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정kun기 교수님. 예. 글쎄요, 저는 뭐 정치가 생물이라고는 하는데 네. 이 김경수 복권이 국힘 용산 간의 어떤 갈등의 소재로 작용할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정치공학적으로 정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저지른 죄를 우리가 한번 보면 너무나 그 국민들을 우롱한 그런 그 죄거든요. 네. 이거 기계로 그냥 돌려가지고 여론을 조작해서 정말 씻지 못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뭐 그 일찍 뭐 사면까지는 좋은데 다시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급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잠재적 후보로 자기하고 경쟁이 되고 만일에 김경수가 이재명을 제치고 나오면 자기가 불리해질 거야. 이거 뭐 지금 아침에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건 너무 정략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순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의 말이 맞다.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인데 당연히 저는 그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산에서 왜 이런 거를 추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야당 대표와의 어떤 물밑 거래, 그 협치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요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박 의원님. 네. 우리 교수님은 지금 용산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복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특별사면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이 대통령 특별사면권에 대해서 좀 이제는 제한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헌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한 뭐 현재 특별사면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없고요. 근데 이번에 김경수 지사 복권만이 이게 싱글 이렇게 아웃돼 가지고 이슈가 크게 돼서 그렇지 사실은 사면 복권 전체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일단 국정농단 관련자들 조윤선 전 수석 전 장관, 안종범 수석, 현기환 수석, 원세훈 전 원장, 또 김선택 대전시장 이런 분들이 다 복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면 복권을 정치인들을 안 하면 모를까 정치인들을 하게 되면 여야 균형을 맞추거든요. 이번에 보면 이렇게 다섯 명이나 국민의힘의 과거 어쨌든 정치인들을 복권하는데 야당을 한 명도 안 넣었다. 그리고 야당을 넣는데 김경수 지사를 안 넣었다.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차원의 고려가 더 크게 작용한 거라고 보고 글쎄요. 한동훈 그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일견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통상은 결정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결정된 뒤에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를 다는 경우는 없는데 좀 이례적이다. 그런데다가 그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이 자기 모순이에요. 2022년 12월 달에 사면을 주도했던 건 본인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사면 절차를 보면 법무부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다 명단을 취합해가지고 갖게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대통령한테 그 품위를 올리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 과정을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주도했는데 그때는 김경수 지사가 그때는 반성했습니까?
그때는 뭐 김경수 지사가 자기 그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녀 용기가 남아 있는데 그걸 사면해 주는 걸 본인이 주도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은 반성도 하지 않고 뭐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복권해 주는 건 틀렸다. 그럼 그때 사면도 틀렸다고 인정하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자기 모습이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분들 뭐 조윤선, 안종범, 뭐 현기환, 원세훈 이분들이 반성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럼 그에 대해서는 왜 비판 안 하냐. 예.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답지 않게 뭔가 이래저래 허점이 많은 굉장히 정략적인 어쩌면 좀 공학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라온 댓글 중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아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신 것 같은데 이 사건 클래스가 어마어마하더라. 1초당 2, 3회 골 8천만 번 조작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인데 너무 쉽게 복권해 주긴 그렇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창의적인 범죄거든요. 이런 누가 뭐 이렇게 총대 메고 선거에서 늘 있었던 일 그걸 한 게 아닙니다. 매크로 돌려서 그걸 직접 주도했죠. 시험까지 가서 드루킹 시험까지 받지 않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복권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저는 자중질환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하다 생각하고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표시할 줄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선택이라고 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정이 똑같은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총선 통해서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자기의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은 평가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 결정되기 전부터 반대한다는 의사를 대통령실에 계속 이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정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뒤에는 반대했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을 남긴 거죠.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절대 그거 복권하지 마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그 거부한다라든가 이런 뜻을 밝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의 그것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모순 아니냐, 법무장관 때 사면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 최근의 보도를 보면 법무장관일 때도 반대했었다. 사면에 반대했었다.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만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는 그런 의미였던 거고요. 저는 대통령은 통합과 아까 말씀하신 여야 균형 이런 것에 좀 더 이제 비중을 둔 것이고 한동훈 법무장관 현재 대표는 법치와 공정 이런 것에 좀 더 이제 그 가치를 둔 것이고 그런 의견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를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의식하는 거라고 봅니다. 나는 기록에 남기겠다. 난 반댈세. 라는 거를 법무부 장관 시절의 얘기도 이제 와서 그때 나는 반대였다고 얘기하는 게 적절합니까? 그거 역시 저는 난 반댈세라는 걸 남기겠다. 나는 윤석열과 다른 사람이다. 이걸 남기겠다는 의도라고 봐요. 이게 대통령실로서 굉장히 불쾌한 얘기일 수 있어요. 네. 자, 차별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올라온 댓글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선을 넘었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 위에 한동훈 시대 열렸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너무 좀 지나친 댓글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요? 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공개적으로 뭐 어쨌든 뭐 공개적으로 자기가 반대한다라고 본인의 육성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반대 입장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정치.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생각하는 대로 전략이 먹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미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미래의 경쟁자에 대한 흠결을 다시 한번 공식화하는 것 전략적으로도 나름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아주 저도 이제 앞서 박원석 의원이 해주신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사면시켜줬던 많은 분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거든요. 그때 82억 벌금이 면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냐라는 점에서는 국민들 보시기에 약간 야당 측 인사에 대해만 공격하는 거 모순이다라는 평가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반대를 해서 본인의 어떤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을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불안함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리스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분열시키려다가 국힘과 용산의 분열이 오는 건가? 원세훈, 박근혜, 김기춘 이 사람들은 국정농단 중범죄자다. 이들은 반성한 적 있나? 싹 다 사면해주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 이런 의견. 김경수가 사면 복권을 원했나? 윤석열이 필요해서 끼워넣기 한 거다. 자, 한동훈은 미래 경쟁자 김경수가 두려운가? 야권 파이가 커지는 게 당연히 두렵겠지.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사면 심의가 검토하면 여론이 갈릴 수 있을 거다. 여론 듣고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한동훈이 반대하는데 과연 용산이 김경수 복권시킬 것인가? 이렇게 물음표 주신 분도 있고요. 여당 싸움에 속으로 웃는 건 이재명인가? 또 이런 의견이 있고요. 한동훈의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이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